이번 동영상부터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번 학기 전자회로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지난 동영상에서 게이트 단의 DC 전압을 알맞은 값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최적의 게이트 DC 전압을 골랐다고 하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회로로 구현할까요? 물론 이에 맞는 전압을 별도로 생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추가적인 회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신 저항을 이용하면 저항들 사이의 비를 가지고 쉽게 게이트 DC 전압을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이트와 채널 사이는 산화막으로 절연이 되어 있으니 그쪽 연결은 오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 DC 전압은 이 VDD를 R1과 R2의 저항비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DC 드레인 전류는 자연스럽게 정해지겠네요. 자, 이제 DC 전압은 이렇게 정한다고 하면 소신호 전압은 어떻게 인가할까요? 이 질문이 사실 이 과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큰 궁금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캐패시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게이트 노드의 캐패시터를 통해서 소신호 전압원을 연결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DC와 AC로 나누어서 살펴보죠. 먼저 DC의 경우에는 소신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그냥 저항이 직렬 연결된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건 전에 다루었고요. 그래서 저항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AC를 다루면 이때는 DC 전압인 BDD는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소신호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위에 있었던 BDD는 이제는 AC 그라운드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각주파수 오메가를 생각할 때 이 캐패시터는 1 over J 오메가 C라는 임피던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가장 왼쪽에 있는 AC 전압원 입장에서 바라본 회로는 캐패시터에 의한 임피던스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병렬 연결된 저항에 의한 임피던스, 이 두 개가 직렬 연결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만약 C 캐패시터의 용량이 꽤 크고 주파수 또한 어느 정도 되어서 이 두 개의 값이 두 개의 값인 오메가 C의 곱이 크게 된다면, 더 정확히 말하면 R1과 R2의 병렬 저항보다 오메가 C의 값이 크게 된다면 AC 전압이 인가하는 전압이 거의 손실 없이 게이트 단자에 그대로 걸리게 되겠네요. 이러한 방식으로 DC는 VDD를 저항비를 사용해서 나누어 주고 AC는 캐패시터를 사용하여 전달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죠. 구조 자체는 그동안 계속 설명해 왔었던 모스펫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커먼 소스라는 표현은 소스가 기준이라는 뜻에서 사용된 것이고요. 출력 전압은 VDD에서 ID 곱하기 RD를 빼준 걸로 그렇게 구해지겠고요. 입력 전압이 만약에 DC 전압과 소신호 전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출력 전압은 모스펫의 전류식과 전압 강화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DM을 최대화해야 되니까 최대화하는 게 좋으니까 이 모스펫은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시키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세츄레이션 모드에서의 전류식을 사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다 끝난 거네요.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끝났는데, 그런데 DC와 AC를 모두 포함한 관계 말고 AC 성분끼리의 관계만 쏙 뽑아서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DC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소신호 신호들만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소신호 모델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앞에서 나온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소신호 모델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트랜지스터는 모스펫은 소신호 모델을 도입해서 그려주고, 저항은 선형 엘리먼트이니 그냥 그대로 유지해 주고요. 그라운드는 AC 그라운드로 바꾸어 주고요. DC 전화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AC 그라운드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리고 신호들 중에서 DC하고 AC 전화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DC 전화번들은 모두 제거해주고 소신호 전압들만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소신호 모델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여기서 GM이 어디 숨어 있나요? 바로 트랜지스터 모델 안에 들어있는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안에 숨어 있네요. 그래서 이 GM 값은 물론 게이트 전압, DC 게이트 전압이 결정하곤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소신호 모델은 그냥 간단한 회로입니다. 그러니 KCL을 사용을 해서 소신호 해석을 회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KCL을 저 출력 노드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GM이 연결된 브랜치, RO가 연결된 브랜치, 그리고 RD가 연결된 브랜치의 전류들을 합하면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GM 쪽의 전류는 이미 GMB인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항 쪽의 전류는 그 저항을 그 출력 전압인 Bout을 각각의 저항값으로 나눠준 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출력 전압에 대한 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게인은 Vout과 Vin 사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 GM과 저항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는군요. 이때 부호가 음수임을 주의해 주시고요.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바이어싱 하는 법, 커먼 소스 구조에 대한 소개, 그로부터 소신호 모델 그리기, 개인 유도 등의 중요한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앰플리파이어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